오늘 또 이제 아침에 나왔던 이제 보도 예. 잠깐 저희가 언급을 좀 하고 가면은 네. 오늘 중앙일보 보도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좀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그러니까 김용현, 그러니까 지난해 8월 초부터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비상대권을 써서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검찰 조사 결과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예. 지난해 이제 8월 초부터 항상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비상. 이미 이제 이번에 충격받을 거는요. 네. 뭐냐면 저는 이제 이 망상가가 음. 계엄을 생각한 건 더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는데 8월은 이제 그 구체적으로 누구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아. 이런 것들을 그 당시부터도 논의가 돼 있다. 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체포를 어떻게 하고 1차는 어떻게 하고 2차는 어떻게 하고 뭐 저도 어딘 순간에 들어가 있었겠죠. 그럼 뭐 끌고 갔을 것 같은데 보고 저는 최근에 이제 본 내용 중에는 예. 이 윤석열이 24년 3월 말 4월 초에 이미 계엄을 계획했다. 네. 이 비상계엄을 이게 공소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논리가 맞지 않은 게 맞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방송을 보는 조금 생각이 뭐 부정선거 음모나 아니면 민주당 탓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네. 이 얘기 들으시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비상계엄을 생각하려고 한 시점은 네. 저희 당에서 그 탄핵을 하겠다는 대상이 한 5명쯤 됐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예. 수도 서울에서 159분이 숨을 쉬지 못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하고 제가 기억으로 세월호 유족을 한 번을 만났어요. 지금까지 유족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 사과를 제대로 했습니까? 뭐 뇌진탕 얘기하고. 근주라는 걸 달지 못하게 하고 뇌진탕 얘기했죠. 예. 그리고 영정을 세우지 못한 곳에 일주일 내돈 갑니다. 그걸 누가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누굴 책임지었습니까? 행안부 장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함께 딱 국민의힘 하나 빼고요. 예. 다른 국회에는 7당의 정당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힘이 반대한다고 못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 민주주의 기본 원리입니다. 네. 다수결 원칙. 그렇다고 해서 말이 좀 새나가는 최상목 네, 등 한 당이 반대한다고 마흔의 후보자 임명 안 하고 역사에 전 죗값을 치를 겁니다. 저렇게 한 분들은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대행이나 다 역사의 죗값을 치를 거고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저들이 그때 이상민을 만약에 탄핵을 안 하면 우리 국민들로부터 국회는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했는데 네. 국회에서는 이 자가 이렇게 판단할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들은 정치적 역풍 이걸로 역풍 받을 거면 저는 역풍 받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국회가 당연히 할 일을 했어요. 예. 또 하나는 이동관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5명 정도를 했었고 그 시기에는 뭐 예산 관련된 문제도 전혀 없었고 그렇죠. 저희 국민들이 만약에 부정선거를 생각하시거나 뭐 민주당이 좀 심하지 않은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부정선거는 왜 윤석열이 이긴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닙니까? 그러면 부정선거 세력들이 수만 명, 수천 명을 다 이렇게 회유해가지고 네. 0.73으로 져주게 조작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민주당 경고용에는 한동훈도 잡으려고 했으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이미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 음. 두 사람을 위한 사적 계엄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뭐 계속해서 나오는 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워딩들이 보도가 되고 이런 걸 보면은 야 이렇게까지 했나라는 생각이. 전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예. 참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미안한데 결국 그래도 이 형사 재판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충격적인 내용을 저는 더 받을 거라고 보고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실시되면은 네. 이제 뭐 여러 명의 뭐 지금 뭐 정치인들 명태균 씨가 또 어디 보도 보니까 본인이 뭐 이렇게 유력 정치인들인가요? 국힘당이 네, 한 네. 30명 정도 30명. 얘기도 하고 뭐 하던데 네. 저는 특검 되고 하면은 이 왜 비상계엄을 그렇게까지 그날 12월 3일 날 할 수밖에 없었나 최종 무슨 이유였는지가 전 국민들에게 밝혀지면은 네. 그 나와가지고 그 최후 변론에서 68분입니까? 그 허황된 논리로 간첩 들먹이고 민주당 탓하고 했던 것들이 정말 역사에 남을 궤변이었구나. 네.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이제 국회는 통과가 됐지만은
3월 15일까지죠. 그때까지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저희 27일 날 저희들이 이제 네. 의결을 했고 정부에 아마- 이송이 됐고 예. 그런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마 15일로 나올 중순쯤에 겁니다. 예, 나오는데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지금까지 놓고 보면은 최상목 대행이 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일단 국힘당은 또 요구를 요구를 했죠. 했지요. 이미. 했는데 예. 지금 보니까 명태균이 전 좀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저쪽에서. 저쪽에서 명태균을 잘못 건드렸다. 잘못 같은데 그 잔칫날 돼지 잡는다. 예. 이런 표현 다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거친 표현을 오늘 또 보니까 예. 오세훈, 홍준표를 예. 예. 두 시장을 거론하면서 아, 좀 거칠 대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 예, 명태균 보도에 따른 명태균의 얘기인데 전원. 민낯을 껍질을 벗겨놓겠다. 아, 예. 아, 그런 표현도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지도자라는 사람, 그 미국 대통령 한 분은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로 이분이 물러난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 한번 때문에. 보십시오. 예. 저는 윤석열 거짓말은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닙니까? 최근 거짓말 중에 제일 충격받은 게 제일 뭔지 아세요? 뭐 받으셨어요 충격? 대국민 담화를 했죠 이 사람이. 예. 한참 이제 명태균 터지고 11월 7일. 예, 예. 공천 터졌을 때 맞아요. 10월 31일 날 육성 녹취 나온 다음에 야, 얘기합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거. 그러면서 또 나왔을 때. 얘기해요. 공관위원장 이야기 나오니까 야, 지금 그 유명한 화면이죠. 국민들 앞에서 나는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어. 누군지도 몰랐어. 근데 이번 육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충격받았어요. 상현이. 야, 상현이 걔가 공관위원장이잖아.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윤석열의 궤변과 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선동에 속지 않았으면 예,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최후본론에 무슨 임기단축 개헌 얘기해서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돌아가더라도 제2의 계엄 없을 거다라고.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기회가 되면은 예. 윤석열의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야당 의원들이 자기 박수도 안 쳐주고 뭐 그런 얘기할 때참 국민들이 볼 때 참 어떤 생각했을까. 뭐든지 아니 박수 안 쳐준다고 비상경호 하니까 그러면 예전에 민주인 대통령이나 우리 그때 기억나죠, 대통령이나 우리도 다. 그럼요. 네. 그 국민의힘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마스크 쓰고 X 그럼요. 표시한 그런 마스크 표현들 쓰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 잠깐 했는데 그 혹시나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하는 거를 저는 뭐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네.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 딱 전 두 가지 두 가지. 말씀드려요. 하나는 어.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가 통치하는 통치입니다. 통치. 군림하는 대한민국이 좋습니까? 다시 돌아오면은 그 두 사람이 더 악랄하게 할 겁니다. 전 제2의 제3의 비상계엄 또 나올 거라고 봐요. 더 악랄하게 더 지난번에 악랄하게. 못했던 거 이제 한민수를 잡으려면 강북의 그 아파트에 미리 군을 보내야 되겠구나, 경찰을 보내겠다 다 할 겁니다. 그때는 제가 나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후다닥 달려왔는데 그런 것도 그럴 거고 두 번째는 예. 이제 정말 이제 심각하죠. 앞으로 그러면 여소야대 국면이면 여당이 야당보다 의석이 적으면 그리고 어떠한 이제 뭐 예산이 깎이면 뭐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엄해도 막을 방법이 그렇네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면 헌재에서 이번에 만약 하나라도 그렇네. 기각을 해버린다거나 인용이 안 된다면 네. 대한민국은 이제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은 없더라고요.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란성 질병을 다 이제 한두 가지 앓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예. 계속해서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걸 다 느끼고 있는데 지금 거의 끝이 다 왔는데 불구하고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 도무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떻게 갈 거라는 생각들을 박근혜 때도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그걸 넘어서고 있어요. 계엄 이후에 그 김건희 육성 파일에 담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 그런 말들이 만약에 비상계엄을 했고 윤석열이 실패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못하는 거죠. 이 사고 방식은 그 사고 체계 자체가 네. 우리 제가 아까 뭐 거짓말도 저는 인식 자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 인식 자체 거짓말인지 인지 자체를 못하고 그런 사례들 제가 몇 군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이런 사람들이 했다는 거 예.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그리고 이 심적인 타격이 큰 겁니다. 저도 솔직히 힘들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12월 3일 이후로 내란을 밤 이후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음식점들의 매출이 3분의 1 토막 나는 데도 있어요. 연말이면 사실 대목인데 그렇죠. 모임도 많고 절반 이하로 꺾인 건 대부분 국민들이 불안해서 밥을 먹지 않고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 사적인 얘기 하나만 드리면 아, 예, 예. 제 아내는 이제 좀 담담한 친구예요. 학교 다닐 때도 저보다도 더 열심히 이렇게 왔다 갔다 길거리도 나가고 했던 분인데 이 친구가 노상원 수첩이 공개된 직후에 예. 그날 자기 전에 한마디 하더라고 저한테. 그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국회에서 안 됐으면 아니구나. 해제 의결된 게 너무 다행이야. 너무 다행이다. 딱 이 말을 한마디 하는데 네. 이 친구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가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아내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 아유, 얼마나 그럼요. 힘드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위로 말씀드리고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이제는 끝이 보이고 있다. 이런 네, 말씀 꼭 드리고 끝이 싶습니다. 보이고 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해서 계엄의 이 단초 트리거가 역시 이제 명태균 이 게이트 이거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지금 명태균 육성으로 나오는 아니면은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전원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주요 정치인들이 많이 이제 연루가 돼 있는 것이고 또 김건희와 명태균이 이 김상민 검사 공천 문제를 놓고 사실 맞짱 뜬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봤고 근데 그 전에 김영선 공천 과정에서도 결국 김건희가 다 해서 윤석열 움직여서 사실상 윤상현이한테 상현이한테 그 공관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다 물리치고 공천을 해준 걸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만 해도 정말 엄청난 국정농단이에요. 그럼요. 예? 이거 예전에 최순실 그건 뭐 저리가 알았죠, 비교가 뭐. 안 될 예. 정도의 저는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수사 과정, 특검 과정에서 제가 아까 우리 국민들 많은 충격을 받을 내용들이 속속 드러날 거라고 봤는데 네. 결국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였던가 이게 이제 국민들이 막연하게 알았던 거 왜 청와대를 나오고 저렇게 했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관저 수주에 대한 그러니까 관련 비상식적인 의혹들, 일들이. 비상식적이죠. 예.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왜 청와대가 단 하룻밤도 자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속속이 저는 밝혀질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는 어느 분도 한번 얘기했던데 전 영적으로 포획된 상태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인 예. 사고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저는 계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계획되는 단계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많이 개입됐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도 사실 검사 출신이고 법을 네. 잘하는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고 또 지금 국회가 열려 있는 상태고 평일이고 이런데 그날 딱 꼭 집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 네. 박 앵커와 박 예. 기자님과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저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진짜 많이 잘 안 하나 싶기도 합니다. 아니 도저히 이건 법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왔고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는 예. 저는 이제 국힘당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대선의 과정을 거치고 하면서 완전히 저는 이제 뭐 공중분해되고 새로운 정당이 보수 정당을 표방한 당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명태균 특검. 아니 특검 자체를 가지고 이분들이 할 말이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 헌재 나와가지고 무슨 뭐 민주당이 뭘 회유하고 프레임을 했다 이런 식의 국힘당 의원들도 그렇고 윤 대통령 주장하던데 네. 우리가 그렇게 뭘 다 합니까? 그렇게 그런 정당입니까? 우리 당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말 같지 않은 주장들 다 해요. 이렇게 하면 근데 결국은 명태균 게이트 난 전 좀 더 가면은 명태균이 중국 사람이라는 주장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음모론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예. 한계가 있고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 여론이 저는 진정 국면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정상화 과정으로 전 네. 돌입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진입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예. 더 많은 국민들이 이제 현명하게 가자 이런 판단. 그러게요. 명태균이 국민의힘 정치인 30년 죽일 카드 이 얘기를 사실 저희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까지 노영희 변호사가 예. 명태균 네. 만나고 와서 또 저희 방송에서 속속들이 다 해주셨군요. 네 직접 또 하기도 했었는데 네. 우리가 뭐 140명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30명 카드는 확실히 있다. 140명 중에는 전직도 많이 있는 전직도 것 같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추리고 추려서 30명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